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남자친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그가 문득 말문을 열었어요. 전에 한번 말한 적 있듯이 우리 누나가 지방에 살잖아. 그랬지. 얼마 전에 셋째까지 낳는 바람에 한동안 가족이 모이기 힘들었거든. 별다른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친 누나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그곳에 터를 잡고 살림을 꾸리고 있다고 했어요. 부부 사이가 각별한 모양인지 슬하에 벌써 아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남친은 늘 누나와 매형을 애국자라 칭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곤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누나랑 매형 진짜 대단하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애를 셋씩이나 낳는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 그렇긴 하지. 진짜 대단하시다. 건성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보니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내 남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난 자기랑 반드시 결혼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을 하려고 거창하게 말을 꺼내는 거야? 그게 곧 우리 엄마 생신이라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기로 했거든. 근데 이왕 시간 낸 김에 엄마가 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 잘 됐네.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와. 평소처럼 가볍게 대꾸했건만 남친이 더 말을 꺼내려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도 함께 갔으면 하거든? 뭐? 나도?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당혹스러운 제 심정과는 달리 남친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난 자기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러려면 결혼 전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해.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난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평소에는 웬만하면 남친의 뜻에 맞춰주는 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모를 불쾌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예전 어딘가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 스쳤어요. 굳이 더 상상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해질지 눈에 훤히 그려졌기에 망설임 없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선을 긋는 순간 남친도 곧잘 수긍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자기야, 지금 이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라니? 자기도 나랑 결혼 생각 있는 거지? 그렇지. 중간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도 결혼까지 하게 되겠지? 그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사실 그동안 자기한테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 재산이 엄청 많은 편이야. 아, 그래?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잘 말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우리 둘 다 곧 30이 되잖아.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래. 내가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했잖아. 알았으니까 말해봐. 우리 둘 다 사회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우리가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우리 나이에 누가 집을 사서 결혼을 해. 전세로 시작해야지.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전세 대출 안 받고 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전세 대출 안 받고 구하는 것도 감지덕지한 거잖아. 근데 만약 우리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집 사서 결혼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데 어마어마한 조건이잖아.
그렇긴 하지. 가영이 부부도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니까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무조건 잘 보여야 해. 그럼 우리 부모님이 집 한 채 정도는 그냥 우습게 해주실 수도 있거든.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처구니가 없어 남친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다시 얼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봐. 우리 매형이 공무원이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 누나는 전업주부에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고 말이야.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근데 누나랑 매형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것도 원래는 40평대였는데 셋째 태어나고 나서 50평대로 옮겼고 말이야.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 거기가 지방이긴 하지만 신도시라 아파트 값이 꽤 비싼 편이거든. 설마 자기네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야? 맞아. 그 모든 걸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 누나랑 매형이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거든. 우리 부모님이 워낙 기분 팔아 조금만 잘해드리면 집 한 채 정도는 그냥 해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여행에 자기도 참석해서 부모님께 잘 보이도록 노력해야 해. 그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자 남친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기분 나쁜 거야? 아니, 그게 결혼할 때 집 받으려고 그런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거든.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 때문에 자기네 부모님께 잘 보이라는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런 방식이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시금 미간에 주름이 잡히자 남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선물 갖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 자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물론 그런 행동이 선물 같을 수는 있겠지. 그치만 부모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잖아.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을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니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겠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두 분께 잘하는 자식한테 더 많이 줄 거라는 말도 하셨어. 그러니 누나랑 매형은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물질적으로 뭘 달라고 하시거나 그런 것보다 함께 여행 가고 그런 걸 아주 좋아하셔. 자기가 오해할까봐 말하는 건데 여행 가거나 함께 외식할 때 두 분이 전부 계산하셔. 말 그대로 두 분은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목표인 그런 분들이셔. 근데 결혼도 안 한 자기가 이번 여행에 따라간다고 하면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실걸? 사실 내가 자세히는 말 안 했지만 두 분이 자기를 엄청 좋아하시거든. 나를? 어, 사실 우리 엄마도 이화여대를 나오셨거든? 근데 자기도 그 학교 졸업했잖아.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됐다고 아주 기특해 하셔. 우리 집이 돈은 많다 보니 부모님이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하셨거든. 매형도 행정고시 합격하고 공무원하고 있다는 말에 아주 흡족해 하셨어. 그 와중에 자기도 공부 잘해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에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 더군다나 엄마 대학 후배니까 얼마나 더 마음에 드시겠어? 우리가 조금만 잘 보이면 서울 아파트 정도는 그냥 바로 사주실걸? 여행을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갈 건데 가면 할 것도 전혀 없어. 혹시나 가서 일 시키고 그런 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건데 우리는 여행 가서 음식 해먹고 그런 거 절대 질색이야. 펜션도 완전 고급 펜션 이용해서 조식도 다 나오고 매 끼마다 고급 식당에서 외식하는 편이거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는 우리 부모님 비위 정도만 맞춰주면 돼. 비위 맞춰드리는 것도 그냥 잘 웃어주고 분위기만 안 깨면 되는 정도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 정도 하고 우리 결혼할 때 집 하나 받으면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딨겠어? 남친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부모님 자랑을 늘어놓으며 저를 설득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조금 신중한 편이잖아.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며칠 생각해보고 답해줘. 근데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남친 얼굴이로 제가 끝내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논리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묘한 기시감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과 헤어진 뒤 집으로 향하는 길,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엄마와 의논해볼까 싶었지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 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영아, 너 혹시 잠깐 나올 수 있어? 와, 누가 절친 아니라고 할까봐 딱 맞게 전화했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방금 너한테 전화할까 하다 보나마나 하준 씨 만나고 있겠지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신 전심으로 통한 모양이다. 진짜 신기하네.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고모님 댁에 일이 있다고 남편이 애 데리고 거기 갔거든. 그래서 난 오늘 자유부인이야. 들어보니 남편 고중사촌 동생이 승진해서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모양인데 남편이 나는 그냥 있으라고 하더라고. 고모님 댁이면 너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봤자 밤새 술시중 들고 일만 해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이 나는 그냥 있으라고 했어. 아마도 시부모님께는 내가 많이 아프다고 한 모양이야. 와, 완전 사랑꾼 남편이네. 나도 마침 너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그럼 잠깐 볼까? 오랜만에 곱창 어때? 완전 좋지. 얼마 뒤 가영이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너네 남편이 아프다고 말해놨다며. 근데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거야? 아마도 남편이 잘 둘러댈 거야. 사실 저번에 한바탕 하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내 눈치 보고 있거든. 한바탕 하다니?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시댁 아파트 살 때 남편 돈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진짜? 말도 마라. 그동안 내 얼굴에 침 뱉기라 말 못했는데 남편이 모은 돈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 결혼할 때 그 돈 돌려주신다고 한 모양인데 우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모은 돈이랑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얻어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그때도 불만 엄청 많았지만 집은 한 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노후 걱정 없겠다 싶었어.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랬어. 그치만 내색하지 않고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거든? 그 사이 얼굴 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했지만 다 참고 견뎠어. 애가 있다 보니 최대한 잘 지내보자 그런 마음이었거든. 근데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로봇 청소기를 보더니 엄청 신기해하시면서 하나 사달라고 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 좋게 좋게 말했어. 애기 낳고 나 힘들까봐 부모님이 사주셨거든. 근데도 그 뒤로 매일같이 전화하셔서는 로봇 청소기가 아주 좋더라.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야. 문제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점프 하나만 사도 어디서 샀냐?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셨거든. 근데 월급 받아서 전세 대출금 갚고 하다 보니 대부분 친정 부모님이 사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아기 낳았을 때도 내복 한 벌 안 사주셨으면서 허구한 날 우리한테 뭔가를 바라시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다가 저번 달에는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로봇 청소기를 가져갔더라니까. 설마 말도 없이 가져갔다고? 어, 그러니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 부모님이 사주신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몰래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결국 이성을 잃고 마구마구 울면서 소리쳤더니 너무 써보고 싶어서 잠깐 빌려간 건데 오히려 나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거야. 그 말 듣고 더 이성을 잃고 앞으로 시댁이랑 영 끊고 살 거라고 말하고 나왔거든. 그 바람에 남편도 화가 날 대로 나서 시부모님이랑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날 이후 난 시댁에 안 가는 걸로 했어.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굳이 잘해줄 이유가 없겠더라고. 암튼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라니까.
그래도 남편이 이해해주니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만약 남편까지 똑같이 행동했더라면 이혼했을지도 몰라. 그치만 남편은 잘못된 걸 알고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해. 이게 말이야. 시댁에 돈이 없는 건 그냥 이해할 수 있거든? 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근데 염치를 모르는 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 최소한 자식한테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다면 안쓰럽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라도 더 뜯어가려고만 하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지. 남편도 서서히 정이 떨어지는지 시댁에 잘 안 가거든. 오늘도 고모님 댁에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사촌동생이랑은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갔어. 암튼 그동안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다가 결혼해서 돈돈거리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 있지. 가영이가 맥주잔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남친의 재앙과 가영이의 시댁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결혼이라는 것이 문득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단숨에 맥주를 비워낸 가영이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준 씨 소개해준 거야. 그래서라니? 내가 살아보니 시댁에 돈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절친인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부잣집 아들인 하준 씨 소개해준 거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하준 씨네 집이 진짜 부자야. 네 성격에 소개팅 해줄 때 부자라는 거 말하면 선입견 갖고 안 만난다고 할 게 뻔하니까 말 안 하고 소개해준 거야. 그렇잖아도 오늘 하준 씨가 집이 많이 부자라고 말해서 나도 알게 됐는데 대체 어느 정도로 부자인 거야? 하준 씨한테 대충 들었다며. 아니, 우리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대체 어느 정도로 부자면 그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맥주를 한 모금 머금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하준 씨가 여자들한테 하도 대인 게 많아서 무조건 순수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나는 지금 쌩고생하고 있지만 내 절친인 너만큼은 부자 남자 만나서 나처럼 궁상 떨지 않고 살았으면 했어. 가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야. 월급 받아서 대출금 갖고 애까지 키우다 보니까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게 되더라고.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나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회사 야근이 있다고 계속 늦게 들어오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진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나간가 싶었거든.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수 씨가 그럴 리가. 맞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 필 리가 없긴 하지. 암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끝나고 친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 아르바이트를 왜 해? 예상치 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가영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내가 임신하고 육아휴직까지 쓰게 되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려고 했다는 거야. 하물며 주말에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삐쩍 말라가서 내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거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여행 간다고 돈 보태달라고 하지. 진짜 멘붕이 오더라니까. 가영이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삼키며 살아왔는지 그제야 조금씩 짐작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웬만큼 살만하니까 말하는 건데 너한테 말도 못하고 진짜 힘들었어. 암튼 그러다 보니 너만큼은 부잣집 남자 만나서 잘 살길 바랐어. 그래서 하준 씨 소개해준 거야. 연애 경험도 거의 없는 네가 남자 잘못 만나서 고생할까봐 내가 심사숙고해서 알아보고 소개해준 거야. 가영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하준 씨가 부자인 거 잘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서야 나한테만 말해주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자인데 왜 회사를 다니나 싶었거든?
부모님이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고 했대. 안 그러면 딴짓하고 사고치는 사람들 많다고 말이야. 그래도 교육을 잘 받은 건지 회사에서 일도 엄청 열심히 해. 사치도 심하지 않고 말이야. 딱 너랑 잘 어울리겠다 싶더라고. 가영이의 진심 어린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가영이가 겪어온 고단한 나날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저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친구의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윽고 가영이가 다시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넌 나한테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너가 죽어간 봉투 보고 놀랐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돌려주지 못했어. 거기다 돌잔치 때 가족들도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반지에 목걸이까지 준비해줬잖아. 진짜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막 힘이 났다고 해야 할까?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어.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그게 왜 별거가 아니야. 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참 치사하게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얼마를 해야 하나 엄청 고민하게 되거든. 근데 선뜻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운 거지. 절친인데 그런 거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 암튼 난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가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준 씨 회사에서 평판도 엄청 좋아. 배려심도 많고 굳은 일도 알아서 다 하고 그렇거든. 들어보니 하준 씨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셨던 모양인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 교육에 엄청 신경 쓰고 그렇잖아. 하준 씨 아버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고 하던데 공부에 소질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못 나오셨대. 가영이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하준 씨 어머니는 그 시절에 이화여대 나와서 할아버지가 엄청 반기셨다나 봐. 돈은 많으니 똑똑한 며느리감을 원했던 거지. 그 덕분인지 하준 씨도 명문대 나왔잖아. 하준 씨 할아버지는 그게 다 하준 씨 어머니 덕분이라고 하신대. 암튼 부잣집 아들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엄하셔서 그랬는지 오냐오냐 잘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일할 때도 힘든 일이라고 빼고 그렇진 않아. 가영이가 피식 웃으며 덧붙였어요. 사실 하준 씨 입사 전에는 회식할 때 내가 고기 굽느라 바빴거든? 근데 하준 씨가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하준 씨가 고기 구웠는데 잘 굽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막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근데 넌 하준 씨에 대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야 너한테 소개팅 해줘야 하니까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설마 너한테 소개해준 사람을 그냥 막 소개해줬을까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이게 바로 경력직의 위력인 거야. 난 이미 결혼해봤으니까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 너도 결혼해보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게 될걸? 가영이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곧 남친과 있었던 일에 대해 입을 열자 가영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는 거지? 어, 근데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조금 그렇더라고.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가서 분위기 확인해보고 오는 건 어떨까? 결혼해보니 시댁 가족들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그니까 가서 확인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 가서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도망치면 그만이잖아. 가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회사 동료 중에 부잣집 남자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주더래. 근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했다고 했거든. 여행 가서 보면 본 모습 그런 걸 자세히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회일 것 같아. 그런가? 그렇지. 여행 가서 내내 너한테 일 시키고 그러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되니까 잘 확인해봐. 가영이의 조언이 나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남친을 만나 여행에 함께 가겠다고 전하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진짜지? 완전 고마워.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엄청 좋지. 연신 싱글벙글 웃던 남친이 차를 홀짝이다 문득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근데 자기 집 때문에 간다는 거 아니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자기 성격에 집 욕심이 나서 여행을 따라간다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집 분위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순간 뜨끔했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해. 저도 모르게 볼이 붉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남친은 오히려 한바구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 성격에 집 욕심이 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보니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런 거라면 더욱 잘 생각한 거야. 여행 가서 놀랄 준비나 해. 우리 부모님 진짜 합리적인 분들이시거든. 남친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지만 약국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제법 나아진 터였어요. 게다가 남친 가족들 모두가 워낙 유쾌하고 친절했기에 저도 모르는 사이 그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친 말대로 음식을 차려오라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일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모습에 불만이랄 게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다만 딱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마련인데 남친 조카들은 어머니 쪽 성씨를 쓰고 있었어요. 친가가 아닌 외가 쪽 성을 물려받은 셈이었어요. 남친의 성이 다소 특이한 편이라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가정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것 말고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으니까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고급 식당을 미리 예약해두는 모습에 적잖이 놀라기도 했어요. 남친 말처럼 정말 상당한 재력가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했던 대로 매형이란 분은 남친 부모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며 비위를 맞추느라 분주해 보였어요. 저는 그저 물음에 대답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매형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남친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갈 건데 우리 회사 사람 말이 거기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맛은 기본이고 거기다 깔끔해야 하는데 괜찮겠지? 그럼요. 인터넷 댓글 확인해봤는데 후기도 아주 좋아요. 그동안은 격조 높은 레스토랑만 드나들던 반면 그날은 처음으로 대중적인 분위기의 식당으로 갔다고 해야 할까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남친 어머니가 그런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듯 눈에 띄지 않게 미간을 찌푸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워낙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분이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추려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음식이 나왔고 소문대로 맛은 훌륭했어요.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식당 직원을 불러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양념이 매워서 애들은 잘 못 먹잖아요. 한쪽은 간장 양념으로 해서 가져다 주세요. 예? 간장 양념이요? 애들이 못 먹으니까 당연히 해주셔야죠. 뭘 놀라고 그래요? 아, 그게 저희 집 음식은 간장 양념으로 하는 음식이 아니라서요.
그럼 지금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음식 맛이 변하다 보니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나름 정중하게 응대했지만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 짜증이 어렸어요. 이래서 내가 이런 곳은 오기 싫다고 했던 거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럼 계란말이라도 해서 가져오세요. 저희 식당 메뉴에 계란말이는 없어서요. 그 순간 남친 어머니가 버럭 외쳤습니다. 이봐요. 계란말이 할 줄 몰라요? 아니, 할 수는 있지만. 그럼 해오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잘 말해보겠습니다. 직원이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대답했는데요. 그 와중에 남친 누나가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에 김 들어간 계란말이 좋아하니까 김 넣고 해주세요. 순간 직원 얼굴 위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계란말이를 가져왔는데 갓 부쳐낸 탓에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걸 본 남친 어머니가 다시 직원을 불러세워 마구 화를 퍼부었어요. 이렇게 뜨거운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런 식당에서 서비스를 크게 바란 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사장 나오라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특별히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꼈을 텐데 그런 기미는 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장까지 불러내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장이 참다 못해 크게 화를 내는 바람에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식당을 향해 몰상식하다고 내뱉는 모습에 정말이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 내내 남친 부모님이 유독 아이들 문제에 예민하게 굴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이런저런 특별 주문이 많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웬만한 요청은 다 들어주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날 평범한 식당 직원에게 보여준 행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잠시 후 다들 박물관 관람을 한다며 분주히 움직이기에 저는 카페에서 혼자 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 매형도 속이 좋지 않다며 제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친 가족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매형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쳤습니다. 싸늘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까 식당에서 보니까 많이 놀란 것 같던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표정 조심해야 해요. 아니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복수 아닌 복수를 하거든요. 복수라니요? 말 그대로예요.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짜 힘들게 해요. 이혼하고 싶어도 애들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살고 있습니다. 매형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애들 성씨도 전부 처가 성씨로 하고 돈은 많지만 완전 이기적인 집안이에요. 사실 셋째도 낳기 싫었는데 애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고 어찌나 압박을 하던지 진짜 억지로 셋째까지 낳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두 사람 결혼하게 되면 애를 5가지 낳게 할 거라고 하던데 잘 생각해봐요. 5명이요?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전적으로 똑똑한 애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나 뭐래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매형이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결혼 결정해요. 사실 저는 요즘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애들만 아니면 바로 이혼하고 싶은데 협박이 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본가 가족까지 가만 안 둘 태세거든요. 매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여행 내내 비위를 맞추며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에 짓눌린 듯한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그날은 티내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가영이를 만나 상의를 하자 가영이도 놀람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완전 질린 듯한 표정이었어. 그럼 내가 볼 때는 이대로 결혼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잡음이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가서 확인해보길 잘한 것 같다. 그런가? 당연하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접는 게 맞다니까. 제 직감과 가영이의 판단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맞아 떨어졌기에 결국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별 통보에 남친 어머니가 약국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결국은 다니던 약국을 그만둬야 했어요. 저를 노려보며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니까짓 게 우리 아들을 차! 의사도 아닌 폐의 약사 주제에 잘해주니까 배는 게 없지! 어찌나 충격이던지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남친과는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그가 몇 번이고 매달려왔지만 이미 마음을 접은 터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헤어진 뒤 그는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약국에서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친이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우리 헤어졌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 알잖아.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결국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매형이 미리 말해줬다는 얘기 들었어. 사실 우리 매형도 이혼했거든. 진짜? 이혼하고 매형한테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부모님이 뒤에서 매형을 많이 협박했다는 말에 나도 많이 놀랐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매형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매형한테 협박했다는 걸 전부 녹음해놨더라고. 똑똑한 사람이라 이런저런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해서 매형이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혼했어. 그것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나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아무 사람하고 선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매형 말이 떠올라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알던 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 집에서 나왔어. 지금은 부모님하고 영 끊고 혼자 살고 있어. 그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간절한 눈빛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헤어진 게 부모님 때문인데 이제는 영 끊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노력했지만 자기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애원하듯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두 번 다시 그 지방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힌 뒤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대체 왜 그토록 손주에 집착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세상에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